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 화장품 유통 애널리스트 이승은입니다. 2024년 화장품 유통 전망 자료를 쓰게 됐고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통 부분에서는 면세점 채널이 내년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에서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로는 화장품 섹터에서는 코스맥스, 유통 섹터에서는 호텔신라를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뒤이어서 키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요 시점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성장률 자체도 높은 시장은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그리고 브라질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거점이 될 삼국지는 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소매 판매액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2022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거듭하다가 올해는 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면세점에서 매출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유인즉슨 면세점에서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면세점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중국인 다이고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에서는 올해 1월 달부터 다이고향 송객 수수료율이 하락했는데요. 다이고향 매출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면세점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면세점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체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면세점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수출 시장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매출액 비중이 63%였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지금 현재는 중국향 수출액이 39%까지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향 수출액은 9%에서 지금 현재 14%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미국향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신성장 동력은 미국향 수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을 보시면은 2018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수입 시장 비중은 5%였는데 지금 현재는 7%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은 미국 OTC 수입 시장이 되겠는데요. OTC라고 하니까는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선케어나 여드름 케어 그리고 비듬 샴푸 같은 경우에는 OTC 일반 의약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케어나 기타 화장품 수입 시장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타 화장품 수입 시장은 2018년 12%에서 2023년 9월달 기준으로는 22%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 선케어 시장에서 한국 시장 점유율이 많이 상승을 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관련주로 보시자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ODM 업체 중에서는 CNC 인터내셔널, 코스맥스 기준으로 이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이 수출 시장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국 화장품 시장은 한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내년 성장률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은 아모레퍼시픽은 내년 성장률 10%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도 10%대 언더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ODM 회사 중에서 가장 성장률을 높게 예측을 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콜마가 되겠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콜마는 이제 지리적인 요건이 가장 높게 작용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콜마 중국법인은 우시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선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로 3, 4, 5선 도시 위주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세점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출도가 가장 큰 종목은 호텔신라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호텔신라를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전사 매출액에서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86%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성장률은 29%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호텔신라는 경쟁사가 올해 7월 1일을 기점으로 공항 면세점에서 빠지게 됨으로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내년도 성장률을 면세점 중에서 가장 높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 시장에서도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가장 높게 예측을 하는 바이고요. 현지 사무소를 8개 두고 있고 신세계나
현대백화점도 물론 성장률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면세점에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지만은 전사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제 33%, 29%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백화점 노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세점에선 탑픽은 호텔신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단체 관광객이나 FIT 관광객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도 높게 성장이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수익 관련주로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코스맥스 한국법인의 매출 비중 61%입니다. 내년도 한국법인의 성장률은 17%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콜마도 내년도 한국법인 매출 비중 15%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인의 매출 비중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올리브영 매출 비중이 인디 브랜드나 신생 브랜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백화점 매출 비중에서도 외국인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백화점은 현대백화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 비중에서 현대백화점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7%, 그리고 롯데백화점은 5%, 신세계백화점은 3%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왜 단체 관광객 숫자가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리고 생각보다도 단체 관광객이 방한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봤을 때 회복률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한국은 패키지 관광객 회복률이 지금 현재는 9%입니다. 한국은 8월 10일부터 단체 관광객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단체 관광객은 8월 10일부터 재개됐기 때문에 수치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20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관광객의 회복률은 24%가 되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재개된 국가는 프랑스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회복률은 5%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차, 2차, 3차 나눠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 회복률은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같은 경우에도 1월 20일부터 단체 관광객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체 관광객 숫자는 70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는 8월 10일부터 재개됐는데도 15만 명입니다. 6개월 정도 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6을 하게 된다면은 90만 명 정도 이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가 되면은 한국에서 단체 관광객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족한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숙박시설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우리나라는 단체 관광객이 대부분 서울 지역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이 서울 지역이나 아니면 제주 지역으로 몰리게 되어 있는데요.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2022년 관광 호텔업 증가율을 보시면은 단체 관광객을 5성급 호텔에 묵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3성급이나 2성급, 1성급 이런 호텔 위주로 이제 단체 관광객이 이제 숙박을 머무르게 되는데요. 증가율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지역에서도 지금 10% 이상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면은 2024년 정도가 돼야지만 관광 호텔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면세점이 2024년에 턴어라운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소비 여력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부동산 기업이나 실업률 증가율 때문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예전만큼 방한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성장률에서 소비 기여도를 보시면은 2022년 락다운을 기점으로 소비 기여도가 높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소매 판매액도 소비자 물가가 빠짐에 따라서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가처분 소득이 되겠는데요. 중국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2018년 수준으로 다시 회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매 판매액 부분에서도 지금 제가 사치품 위주로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금은보석이나 오락용품은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은 조금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둔화된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 화장품 트렌드가 고가 트렌드에서 중저가 화장품을 선호하는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매출액 자체가 둔화될 수 없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 방한 당체 관광 시장을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구시보 발표를 통해서 인용을 해본다면은 2019년 중국 해외 여행객은 1억 6천만 명입니다. 전체 중국 인구의 11%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홍콩이나 마카오를 찾게 되고요. 중화권이 아닌 나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국가는 태국, 일본, 그 다음이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순위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체 관광 시장에서 4%라고 계산을 해본다면은 중국 단체 관광 시장이 열릴 경우에 9조 4천억 원의 단체 관광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30%를 쇼핑 비용으로 가정을 했을 때 국내 면세점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3.1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여권 보유율은 8%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비교해봤을 때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 말인즉슨 대부분 무역상이나 부유층 위주로 입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유층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지표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쇼핑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쓰는 쇼핑 비용은 1,000달러, 그리고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80달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면세점 입장에서나 관광 소득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 면세점 매출액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객 수수료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송객 수수료율은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단체 관광객이 방문하지 않고 다이고 위주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서 송객 수수료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에는 50%대까지 송객 수수료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면세점 업계 전반적으로 송객 수수료율을 낮췄습니다. 제가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은 30%대까지는 낮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면세 업계에서는 적자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면세점 매출액을 보시면은 1인당 매출액이 2020년부터 크게 성장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2,500만 원, 그리고 2022년에는 1,000만 원까지도 형성이 됐었다가 2023년 1월부터 점차적으로 1인당 매출액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5월 달부터는 100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18년, 19년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소형 다이공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기간 때는 대부분 대형 다이공에 의존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자체가 볼륨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단체 관광객 효과가 더해짐에 따라서 외형 성장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유통 화장품 전망 발표를 마치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윤타증권 리서치센터로 문의사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